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태성입니다. 제6챕터 정보통신망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정보통신망의 구성 형태 그리고 이제 특징인데요. 스타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형, 번역하면 성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가운데 이 중앙의 컴퓨터를 기준으로 해서 1대1로 단말기들이 설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컴퓨터와 단말기들이 1대1로 연결된 형태,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바로 스타형이고요. 아울러 모든 통신 제어는 중앙 컴퓨터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중앙 집중 방식이고,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의 전형적인 방식이다라는 거. 좋은 점은 뭐냐면 중앙의 컴퓨터에서 모든 단말기들의 제어가 가능해요. 근데 반대급부로 단점은 중앙 컴퓨터가 고장났을 때, 다운됐을 때 전체 시스템이 다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트리형, 나무죠. 가지치기 하듯이 노드가 이렇게 가지치기 하듯이 뻗어나간다는 얘기죠. 중앙의 컴퓨터와 일정 지역의 단말기까지는 하나의 통신 회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또 이웃하는 단말기는 이 단말기로부터 근처에 다른 단말기로 회선이 연장되는 형태. 말은 참 어렵게 돼 있죠. 나무 가지치기 하듯이 이러면 될 걸, 그죠? 그 다음에 제어가 간단하고 관리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산 처리 시스템 가능하고 통신 선로가 가장 짧다라는 거고, 단방향 전송에 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망에서 많이 이용이 되는 형태다. 트리형. 어렵지 않죠? 스타형, 트리형. 링형은 다른 말로 이제 루프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형 또는 링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단말기들이 서로 이웃하는 것끼리만 연결된 형태다라는 거고, 랜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근거리 통신망. 아울러 양방향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통신회선 장애 발생 시 융통성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링형, 루프형이고, 그다음 버스형은 이렇게 우리 한 회선에서 버스 정거장처럼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한 통신 회선에 여러 대의 단말기가 접속되는 형태이고, 구조는 간단하고요. 그래서 단말기의 추가 및 제거가 쉽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울러 데이터 전송 방식은 이미 우리가 배운 폴링 셀렉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노드는 독립성이 보장이 돼요. 무슨 의미냐면 한 노드의 고장은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버스상의 모든 단말 데이터는 수신이 가능하다. 그래서 방송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메쉬 망형인데요. 이 망형은 모든 노드, 모든 터미널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단말기와 단말기들을 통신 회선으로 연결시킨 형태다. 그래서 공중 전화망이라든가 공중 데이터 통신망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아울러 통신회선의 전체 길이가 가장 길다. 왜? 다 연결시켰으니까. 그래서 신뢰도는 높고요. 그 다음 이제 통신회선 장애 발생 시 타 경로를 이용할 수 있죠. 아까 링형, 루프형처럼, 그죠? 얘는 뭐 갈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 수행한다라는 거죠. 그 경로를 이용해서. 그 다음 분산 처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메시는 광역통신망,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통신 회선의 링크 수는 구하는 공식이 2분의 n 가로열고 n-1개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이 그림 예에서는 노드가 5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러면 n이 5예요. 5. 그럼 공식에 의해서 2분의 5, 그 다음에 가로 열고 n-1이니까 5-1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산이 2분의 5, 그 다음에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5, 4, 20. 그러면요, 결론은 10개죠. 그러면 통신회선의 링크수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노드들을 연결하고 있는 선 다 쉬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10개가. 그래서 메시형에서 통신회선의 링크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n 가로 열고 n-1개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랜 케이블의 표기법 n 베이스 m 이렇게 나타내는데, n이라는 거는 전송 속도를 뜻하는 거고요. 베이스라는 거는 이제 전송 방식이고, m이라는 거는 세그먼트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100m 단위를 표시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 베이스 2 그러면 앞에는 10은 속도이기 때문에 10
메가bps가 되는 거고, 베이스는 전송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E라는 건 뭐냐면 아까 100m 단위니까 200m가 되는 거예요. 됐죠? 케이블 길이는 200m다. 또 갈까요? 10 베이스 5 그럼 뭐예요? 속도는 마찬가지로 10 mbps고 5니까 케이블 길이는요 500m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숫자 대신 t를 썼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면 속도는 이제 똑같은 거고 t twisted fair wide 그죠? 서로를 의미한다라는 거, 솔로를. 자, 이것도 간단히 이렇게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전송 매체에 의한 분류인데 twisted fair 저가격, 그죠? 그 다음에 낮은 속도, 이미 우리 배운 거죠. 그 다음 베이스밴드 동축 케이블 랜, 베이스밴드는 디지털 신호를 변조 없이 전송하는 거예요. 이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베이스밴드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브로드밴드 동축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신호 전송, 그러니까 모뎀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광섬유 고속의 데이터 전송 제공해주고, 잡음의 영향이 적고 대역폭이 높다. 이미 우리 선로 배울 때 다 배웠던 부분이죠. 정보를 교환하는 망 분류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이제 회선 교환망이라는 게 있어요. 서킷 스위칭 네트워크인데, 얘는 이제 컴퓨터와 단말기, 그 다음에 컴퓨터 간의 통신 회선을 설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교환한다라는 거, 회선으로.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다. 그래서 통신 회선을 고정적으로 할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중에는 항상 같은 경로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회선으로 연결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된 대역폭의 전송 방식이다. 아울러 코드 변환 불가능하고요. 실시간 대화용 방식의 응용 가능한 거고, 근데 이제 단점은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회선이 점유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자원의 낭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성전화 시스템이라든가 원격 측정과 같은 연속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데이터 교환에 효율적이다, 적절하다라는 거죠. 회선 교환망. 패킷 교환망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킷으로 교환하겠다라는 건데요. 가겠습니다. 전송한 데이터를 패킷이라는 일정한 길이로 구분해서 보내는 방식이다라는 거고, 송신 측에서 모든 메시지를 일정한 크기의 패킷으로 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보내는 거죠. 전송하게 되면 수신 측에서는 원래 메시지로 다시 조립하는 방식이고, 회선 이용률 가장 높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제어, 전송량을 제어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송 속도 변환 쉽다라는 거고, 각종 뭐예요?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부가가치 통신망이죠. 제공이 용이하다. 그래서 부가 서비스 제공이 되는 거고, 대량의 데이터 전송 시 다소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공중 교환 데이터망 PSDN에서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아울러 PAD라는 게 필요해요. P는 뭐예요? 패킷. A는 어셈블러, D는 디어셈블러. 어셈블러의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패킷을 어셈블러, 조립하고, 디어셈블러, 분해하는 그 어댑터 PAD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메시지 스위칭 네트워크 메시지 교환망은 수신한 데이터를 중앙에서 축적, 그죠?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축적 교환식 메시지 교환망, 하나 또는 복수기의 터미널로 전송 가능하고요. 노드 내의 메모리 축적 기능으로 회선 사용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채널을 여러 메시지가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선로의 효율을 갖다가 증대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류 제어, 그 다음에 코드 변환, 전송하는 그 메시지 길이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메시지 우선순위 부여 가능하고요. 오류 제어, 그 다음에 코드 변환, 전송 속도와 부호 변환 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 응답 시간이 느리겠죠. 왜냐하면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용으로는 응용이 좀 불가능하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고, 그래서 전보, 그 다음에 전자우편, 그 다음에 컴퓨터 파일 등에 적절하다. 메시지 교환망 됐죠?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랜, 근거리 통신망, 가까운 거리에서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맨은 뭐예요? 메트로폴리탄, 그러면 도시죠. 그래서 대도시 통신망이고, 그 다음에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 웬, 광역 통신망. 그래서 랜보다는 맨보다는 웬이, 요것도 좀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밸류 가치를 갖다 에디드 부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 통신망. 그래서 회선을 가지고 돈을 받고 무언가 제공하는 거죠. 음성 정보라든가 데이터를 갖다가 돈을 받고 제공해주는 서비스,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라는 거죠. ISDN 종합정보통신망이죠. 한 회선을 가지고
여러 디지털 서비스를 갖다 할 수 있는 거. 그다음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해선인데 ADSL 얘는 왜 비대칭이냐면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해선 이렇게 부르는 거죠. 브릿지는 다리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개방형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을 해주는 장비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OSI 7계층에서 1계층은 뭐예요? 물리계층 또는 2계층은요 물대 내에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그래서 브릿지라는 장비는 1계층, 2계층에서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라우터, 이 라우터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먼 거리를 뛰는 경주 말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우터라는 장비의 가장 큰 역할은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비 라우터예요. 됐죠? 그래서 2개 이상의 서브 네트워크와 서브 네트워크 계층을 결합하는 장치 라우터고, 그래서 패킷의 전송 경로 중에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주는 장비 라우터. 됐죠? 다음 게이트웨이, 서로 다른 2개의 프로토콜 그 구조를 가진 계층을 갖다가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게 게이트웨이고, 리피터 뭐예요? 신호를 재생, 증폭, 중계해주는 장치다라는 거. 그래서 OSI 참조 모델 중에서 물리계층, 우리 물리계층 몇 층? 1층이죠? 물리계층에서 동작된다. 리피터 가치지 말고 가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랜 표준화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달달달 외우지는 마시고요. 맞다 틀리다 문제를 가지고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i3 802.2는 논리적인 링크 제어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802.3 CSMACD고, 그 다음에 802.4는 토큰 버스, 802.5는 토큰 링이고, 그 다음에 802.10은요 네트워크 보안이고, 그 다음에 11은요 무선 랜 개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맞다 틀리다만 문제를 가지고 구분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챕터 강의 마무리가 됐네요.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7챕터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